화성의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식당은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덕에 늘 북적였죠. 예쁜 간판이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곳은 아니지만 어쩐지 집밥 같은 정겨움이 이곳에 스며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반기는 건 싱그러운 김치 냄새와 구수한 국물 향이었고, 테이블 위엔 직접 담근 장아찌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주머니가 부지런을 떨어 끓여낸 국밥은 출근길에 허기를 달래려 들르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요. 가끔은 고된 일을 마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 역시 이곳의 따뜻함에 마음 편히 식사를 하고 가곤 했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마치 집에 온 듯 편안함을 느끼곤 했어요.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오면 아주머니가 우선 마른 수건부터 건네주고,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면 뜨거운 탕 한 그릇으로 몸을 녹여주었죠. 이렇듯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온기가 곳곳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식당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쉼터이자 작은 안식처가 되었어요. 식당 문만 열고 들어서면 특유의 구수한 국물 냄새가 먼저 맞아주었고,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여낸 음식들이 유리 진열장 너머로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았어요. 콩나물국, 소고기 무국, 순대국 등 종류도 다양했지만 아주머니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어 지루할 틈이 없었죠. 그저 한 끼를 때우려 온 사람이라도 금세 식당 특유의 포근함에 사로잡혀 천천히 맛을 음미하게 되었답니다. 오랜 단골들은 아주머니의 인심이 좋다고 입을 모았고, 처음 온 이들도 금세 마음문을 열었죠.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도 뭐부터 드실래요? 라고 묻기 전에 정이 담긴 물 한 컵을 먼저 건네주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아도 식당 여기저기서 서로 말문을 트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곳에만 오면 다른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잠시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 낯설지 않았답니다. 가끔은 서로 잘 모르는 손님들이 함께 숟가락을 들고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소소한 대화가 오가다 보면 금세 식사 시간을 넘어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았죠. 아주머니는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치 커다란 가족 식탁을 차려놓은 것 같은 보람을 느끼곤 했답니다. 보잘것없는 국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마음과 함께 먹으면 이토록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체감하는 곳이었어요. 그 식당엔 매일같이 할아버지 한 분이 말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늘 구석에 있는 창가 자리였고, 좁은 골목길을 내다보는 창문 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식당이 아무리 분주하고 떠들썩해도 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천천히 밥을 씹어 삼켰어요. 아이들이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닐 때도 잠시 고개를 돌려 미소 짓곤 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말이 없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의 풍경처럼 자리 잡았고,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존재에 위안과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 한쪽이 여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있는 그 구석 창가는 가게의 작은 상징처럼 여겨졌고, 오늘도 오셨네요. 때로는 손님들이 가볍게 목례하는 일이 생길 정도였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편안하고 고마웠어요. 처음 그가 식당에 온 날 잔뜩 지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비우고 나갈 때는 어딘가 얼굴이 누그러져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원래도 사람을 살피는 눈썰미가 좋았는데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얼굴만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하게 울리곤 했어요.
왜 그리 슬픈 기색이 어린 표정을 하고 있을까?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궁금한 마음이 들면서도 굳이 캐묻진 않았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매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것이 어쩐지 마음을 덮여주는 일처럼 느껴졌죠. 안 오면 괜히 할아버지는 오늘 왜 안 오시나 싶을 정도로 이미 식당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우리 가게 음식이 입에 맞나 보네. 다행이야. 어쩌면 할아버지 역시 이곳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밥을 드시고 있었어요. 아직 새벽같이 어둡던 하늘이 어느새 밝아지고 가게 안은 아침 식사 손님들로 분주해졌죠. 큰일 없이 평온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곳곳에서 종업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식재료를 채워 넣고 손님들의 주문을 맞추느라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천천히 눈길로 좇으며 국밥을 한 숟갈씩 떠먹었답니다. 밖에서는 자전거를 탄 우유 배달부가 지나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고 골목길 끝에는 곧 문을 열 이웃 상점 주인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그 평범함이 주는 안정감은 할아버지에게도 식당 사람들에게도 소중했어요.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할아버지의 동작은 여전히 차분했고 식사를 끝마친 뒤 물 한 모금으로 속을 달래고 있었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그 평화가 곧 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곧 그 평화가 깨질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때론 일상이란 게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어서 작은 균열만 생겨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주인 아주머니도 직원들도 매일 이 자리를 지키던 할아버지도 곧 닥쳐올 폭풍 같은 사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비 온 뒤 맑게 개는 하늘처럼 모든 게 순조롭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평화라는 것은 때론 예고 없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어느 저녁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한산한 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들이 들어섰을 때 식당 내부가 순식간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죠. 서너 명쯤이 아니라 꽤 많은 수의 남자들이 일렬로 문을 밀치고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조용하던 가게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들은 슬쩍 주변을 둘러본 뒤 맨 안쪽 자리와 한가운데 테이블을 무리지어 차지하고 앉았어요. 남자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쓱 훑고 지나가는 시선에는 경계심과 위협이 가득했어요. 평범한 옷차림도 아니었고 일부는 문신이 살짝 보이거나 험상궂은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도 풍기는 공기가 심상치 않았기에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었답니다. 하나같이 거칠고 냉랭한 표정이었고 몸집도 모두 크고 장근육이 느껴지는 체격들이었죠. 낯선 이들 몇몇은 서로 거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조차 묘하게 불쾌하고 공격적으로 들렸어요. 가게 직원 중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이도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 역시 속이 떨리는 기분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식당 안 분위기는 금세 냉랭해졌죠. 평소라면 시끌벅적 이야기꽃이 피었을 테지만 그 순간만큼은 공기가 무거워진 듯 말소리가 뚝 끊겼어요. 공포감이 조성되자 몇몇 손님들은 숟가락을 들고도 제대로 밥을 삼키지 못했고 하필 이 시간에 들어온 또 다른 손님은 얼른 뒤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남자들이 문 근처에서 시선을 보내자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조용히 눈빛을 교환하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죠. 괜찮을까? 이런 분위기 뭐지?
걱정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어요. 평화로운 동네 식당에 이런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다니, 이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늘 화사하던 표정이 굳어버렸고, 직원들은 잔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가장 침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주머니였지만, 속은 이미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가게를 떠나려는 손님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달래며 최대한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남자들은 소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지 목소리가 크고 투덜대는 수준이었는데 곧바로 주변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심지어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야, 더 세게 말해봐. 몇몇은 서로를 툭툭 치며 부추겼고 또 다른 이들은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때려놓으며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이딴 건 맛도 없네. 몇몇 손님은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이미 남자들이 식당 한가운데를 차지해버려 쉽사리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무모하게 부딪혔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사람들은 침묵한 채 눈치만 살폈죠. 한편으로는 빨리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했지만 워낙 분위기가 흉흉해 섣불리 휴대폰을 꺼내들 용기를 내지 못했답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하게 바뀌었답니다. 큰 소리로 서로에게 욕을 던지다 못해 식당 벽 쪽으로 의자를 집어던지는 자도 있었고 심지어 접시를 잡아 내팽개치면서 막말을 퍼붓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이딴 음식 돈 주고 먹을 수가 있냐? 이제는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될 조짐이 보였고 그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주인 아주머니는 긴장한 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늘 식당에서 겪는 사소한 소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이들을 방치했다간 누군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불길함이 아주머니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어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고 할아버지 역시 조용히 테이블을 지키며 상황을 살폈답니다. 아주머니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맺히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그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가게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시피 하고 특히 조용히 앉아있던 할아버지나 다른 손님들을 떠올리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주먹을 서서히 쥐고 펴기를 반복했어요. 이들의 난동이 끔찍해질수록 할아버지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히고 눈동자는 점점 차가워졌죠. 아주머니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 무리의 중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어떻게든 큰일이 터지기 전 막아야 한다고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음속에는 무언가 강렬한 충동이 일렁였지만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을 택했죠. 아직은 그들의 의도가 어디까지인지 무슨 이유로 이런 소동을 부리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식당 한쪽에서 벌어지는 위협적인 행동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심장은 격렬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 중 한 명이 아주머니에게 시비를 걸자 분위기는 험악해졌어요. 술 좀 더 가져와. 이런 요구를 시작으로 곧바로 비꼬는 말과 함께 무리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이 식당은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거야? 우리가 오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냐? 비아냥대며 아주머니의 답을 듣기도 전에 음식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이 이어졌어요. 이미 술기운도 오른 상태라 그런 언행이 더욱 과격하고 무례하게 느껴졌답니다. 서비스가 이게 뭐냐? 맛이 형편없다. 거친 말들을 쏟아냈고 아주머니가 정중히 달래보려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딴 식당 당장 문 닫게 해야 해. 결국 다짜고짜 앞에 놓인 음식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순간 날카로운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식당 안 모두가 흠칫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서려 했지만 무언가를 본 순간 주춤하고 말았어요. 보통 같으면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들을 제압하려 했을 텐데 그가 난동의 중심에 있는 건달 한 명을 자세히 살피고는 도저히 발을 떼지 못했죠. 마치 숨이 턱 막힌 듯 손에 힘을 주고도 팔이 떨려왔어요. 그동안 강인한 모습으로 버텨온 할아버지가 주춤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보여주었답니다. 바로 목이 타들어 가듯 안을 들여다보던 그가 난동의 중심에 있는 건달 한 명을 유심히 살폈죠. 높은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술병을 꺾어 쥔 채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는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사실은 너무도 익숙했기에 믿기 힘든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한참을 바라본 뒤 믿기 힘든 사실을 깨달은 듯 몸이 굳어버렸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놀람에서 충격으로 바뀌었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 아이, 정말 그 아이인가? 여러 파도처럼 밀려오며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에게서 한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릴 적 사진으로만 남아있던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변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죠. 머리는 짧게 깎이고 얼굴에 거친 표정이 자리 잡았지만 예전 그 눈매나 턱선 어딘가는 확실히 옛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어요. 난동의 중심에 있는 건달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거죠. 세월이 흘러도 지울 수 없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운 아들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마치 오래전 사진 속에서 갓 자라던 그 아이의 흔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 했어요.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고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던 아들. 그가 이렇게 건달이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고 싶지 않은 현실로 다가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가장 잊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발견한 심정이었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왔어요. 할아버지는 겨우 의지로 버티며 자리에 서 있었지만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로 충격이 컸죠. 바로 할아버지의 오랜 세월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멀리 흘러가 버린 인연이 지금 이 식당에서 최악의 형태로 다시 만난 거였죠.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듯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아들도 애초에 할아버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운명처럼 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거였죠. 머자나 이 기이한 재회가 돌이킬 수 없는 파란을 불러일으키리란 걸 그 순간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 아들과 헤어졌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어요. 눈을 감으면 생생히 떠오르는 옛날 골목길과 낡은 집,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되살아났죠.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빚에 쫓겨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허덕이던 시절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 아들에게는 밥조차 배부르게 먹이지 못했고 밤이면 그 아이가 추울까 옷가지를 껴입히면서도 마음이 늘 불안했답니다. 그는 빈곤에 시달리고 빚에 허덕이며 아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언제나 한스럽게 생각해왔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나서도 혼자 방 한구석에 앉아 내가 이 꼴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들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자책에 시달렸죠. 당시의 할아버지는 아직 젊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듯 했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도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고 결국 가장 소중한 일을 곁에 두지 못했죠. 빚독촉에 시달려 집도 잃고 아이마저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그는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누군가 형편이 괜찮은 곳에서 아이를 키워주면 아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망적인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가난과 빚 때문에 어린 아들을 지키지 못하고 헤어졌던 비참한 날이었죠.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날의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등을 돌리는 순간 조그마한 손을 뻗어가지 말라고 매달렸지만 주변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여유를 주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며 달려와 붙잡길 바라던 그 손길조차 외면해야 했습니다. 서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지만 결국 거친 운명의 손이 이 둘을 갈라놓았어요. 빚독촉에 시달리며 집도 잃고 아들마저 놓아버려야 했던 그날은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후로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갈 곳 없던 그는 여러 일을 전전하면서 가까스로 빚을 갚아 나갔고 험한 막노동을 하며 살아남았지만 머릿속에는 늘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어디선가 잘 살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혹시라도 굶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나쁜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계속 밀려왔어요. 시간이 지나 생활이 조금씩 나아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아들이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죠. 빚은 어느 정도 청산해가며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을 구하게 되었지만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어요. 만약 아들이 자신을 원망한다면 직접 찾아와 한 소리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정작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자신만의 삶을 잘 살아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누가 때리지는 않을까? 제대로 학교는 다닐까? 밤이면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오래 이어졌어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늘 그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죄책감이 따라다녔어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굴레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조차도 그 아이가 옆에 있다면 함께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다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아들의 생일마다 몰래 밥 한 그릇을 더 시켜놓고 먹었죠. 그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일 선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놓아두고 생일 축하한다고 이거라도 함께 먹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속삭였답니다. 주변에서는 왜 혼자 밥 2그릇씩이나 시키냐고 물을 때도 있었지만 그저 웃어넘겼어요. 캄캄한 밤, 시린 달빛 아래에서 빈자리를 상상하며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혼잣말을 할 때면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이불에 들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고 늘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따라다녔어요. 온 세상을 다 줘서라도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그는 그저 매일 후회 속에서 살아갈 뿐이었죠. 가난이 죄라면 죄였고 스스로의 무능이 더 큰 죄라면 죄였답니다. 아들이 자신과는 다르게 행복하게 자랐기를 간절히 바랐었어요. 어떤 가정에서든 제대로 보살핌을 받으며 배불리 밥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를 누렸길 빌었죠. 그리고 훗날 혹시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괜찮아, 힘들어도 잘 견뎠어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었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들은 건달이 되어 무력 행사를 하고 있었고 그런 현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설마 했던 불안을 최악의 형태로 마주치게 되었으니 할아버지의 가슴은 도려내듯 아파왔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머리를 휘감으면서 모든 게 다 내 탓이 아니냐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망가져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눈빛은 이미 그동안의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말투는 거칠게 변해버려 예전 그 착하고 작은 아이의 흔적을 찾기조차 어려웠죠. 마치 자기 탓이라는 죄책감과 함께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함이 한꺼번에 덮쳐온 느낌이었죠.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게 이렇게나 큰 잘못으로 돌아오는 건지 너무나 참담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들을 상상하면 그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가슴이 아렸어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길을 거쳐 여기까지 왔을까? 단지 타고난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끝내 떠밀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자신을 다시 탓하며 할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맺혔죠. 가장 해주고 싶었던 게 사랑과 보호였는데 정작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이제야 이런 모습으로 재회하다니 이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식당 아주머니만이 그의 떨림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늘 할아버지의 말없지만 깊은 감정을 눈치챌 수 있었고 이 순간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인지도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할아버지의 눈빛 하나하나에 깃든 슬픔을 읽어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주변은 이미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큰 싸움을 막아야 했기에 아주머니 또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께서 괜찮으실까? 저 남자들은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별의별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죠. 식당 안에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끼어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채 할아버지와 아들의 기묘한 재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러나 곧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식당 안의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죠. 난동을 부리는 남자들은 이미 단순한 소란 수준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고 다른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려 조심스레 행동했어요.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동네의 주인이라도 된 듯 여유롭게 술을 마시면서도 시선을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주위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답니다. 식당 바닥엔 깨진 유리와 식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조금만 부주의해도 크게 다칠 것 같은 위태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남자들은 자신들만의 텃세를 부리듯 주변을 가득 메우고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는 시선을 던졌어요. 야, 어디 적당한 상대 없냐? 그들은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았고 누가 지나치게 쳐다보기라도 하면 뭘 봐? 하고 으르렁거리듯 눈을 흘겼죠. 테이블 위엔 이미 술병이 여럿 나뒹굴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병을 깨뜨려 위협적인 무언의 압박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다들 언젠가 한 번쯤은 뉴스에서 본 조폭이나 건달들의 무서운 기세가 바로 이 식당 한복판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듯 했어요. 커다란 식탁이 어지럽혀지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한쪽에서는 의자가 넘어지고 또 다른 곳에선 음식물 찌꺼기가 엎어져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죠. 주위에서 얼쩡거리던 사람들도 다들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 걸리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마치 공동묘지처럼 정적 어린 무거운 공기가 온 식당을 뒤덮었답니다. 직원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고 주인 아주머니 또한 마음을 졸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답니다. 천천히 드시고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평소처럼 친절한 목소리로 달래보려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어요. 누가 불편하대? 우리가 불편하면 다 부숴버릴 거야. 오히려 험악하게 받아치니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을 붙일 엄두도 못 냈죠. 가슴은 폭발하듯 뛰고 손바닥엔 식은 땀이 흥건했지만 어떻게든 손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못했어요. 행여나 더 큰 사고가 벌어질까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사람 크게 다치겠다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혹시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그들 눈앞에서 휴대폰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주머니는 속으로 끊임없이 절박하게 바랐어요. 그런데도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병을 점점 늘어놓으며 기세등등하게 굴었어요. 어느 틈엔가 몇 병 더 시켜 마셨는지 식탁 위엔 빈 병과 가득 찬 병이 뒤섞여 굴러다녔고 그중 몇몇은 손님을 향해 강요하듯 들이밀었죠. 야, 너희들 안 마셔? 거절하기도 애매해 우물쭈물하면 곧바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기도 했어요. 이놈들이 말 안 듣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폭주가 계속되자 식당 안의 공포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 안엔 긴장감이 더 깊어졌고 무언가 대형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것만 같았죠. 건달들끼리도 감정이 올라오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정체 모를 과거 얘기를 꺼내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리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는 식당 안 사람들의 두려움을 한층 더 키웠고 어떤 손님은 아예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여 숨기도 했답니다. 건달이 된 아들은 식당 주인을 밀치고 소리치며 난폭하게 굴었어요. 이미 술에 취했는지 걸음걸이마저 비틀거렸지만 거친 기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죠. 당장 술도 갖고 와. 내가 여길 통째로 날려버리기 전에. 고함을 지르자 아주머니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자 아들을 거칠게 잡아채며 위협했어요. 팔을 낚아채듯 붙들고 뻔뻔한 말을 쏟아냈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우린 돈도 많고 힘도 많아. 이 식당. 너가 이러고 있으면 안 망하겠냐? 그는 이미 술 기운에 도취돼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맹렬한 분노가 서려 있었고 온몸에선 호전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적으로 여기듯이 주변을 노려보며 가슴을 거칠게 들썩였죠. 당장 술도 갖고 와. 아주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고함을 질렀고 그 모습에 주변은 더더욱 긴장했죠. 종업원들이 달려들어 아주머니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아들이 쥔 손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어서 쉽사리 뿌리칠 수 없었어요. 식당 구석에서 저 사람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막상 겁이 나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답니다. 직원 한 명이 그를 말리려다 되레 밀쳐져서 넘어졌고 설거지통까지 엎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바닥이 금세 미끄럽게 변하면서 식당 안은 혼란스러움이 더 가중됐어요. 난동 부리는 사람들은 통제 불능 상태라 이러다 정말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은 불안이 모두를 짓눌렀답니다. 그 난장판 한가운데서 아들은 폭주하는 듯한 눈빛으로 연거푸 욕설을 뱉어냈어요. 사람들은 저러다 정말 누가 다치겠다며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한편 다른 건달들은 아들이 이토록 분노에 사로잡혀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굳이 말리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좀 더 때려 부숴. 이 식당, 우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죠. 지금까지는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받은 충격에 몸이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의 난폭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본인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들이 이 무리와 어울려 이토록 잔혹한 난동을 부릴 수 있는지. 그러나 그 정황을 따질 겨를이 없었고 눈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위협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라왔답니다. 아주머니가 다치거나 식당이 전부 부서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아들이 이런 꼴로 과격한 행동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죠.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험악해졌지만 할아버지의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떠나 이제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막아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살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고 이미 정신적으로 단련된 할아버지였지만 이렇게 가슴이 요동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진다는 본능적 판단이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할아버지는 긴 호흡을 내쉬고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마치 시계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듯 한 걸음씩 뚜벅뚜벅 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가게 사람들은 갑자기 움직이는 그를 보며 숨을 죽였어요. 저분이 뭘 하려고 하지? 아주머니도 그 모습을 눈으로 쫓으면서 왠지 모르게 안도의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땀과 분노로 뒤범벅이 된 아들은 갑자기 뒤에서 닿은 손길에 고개를 획 돌렸죠. 그 순간 부자의 시선이 정면에서 딱 마주쳤어요. 이미 상황이 위험천만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긴장했지만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답니다. 옛 기억과 현재의 끔찍한 광경이 겹치면서 온몸을 압박하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내 마음속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굳은 의지로 아들과 마주선 거였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게 울렸어요. 낮지만 묵직한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듯 했죠. 까마귀가 울음조차 삼킨 듯 아수라장이었던 공간에 기묘한 정적이 스며들었어요. 욕설을 퍼붓던 건달들도 잠시 동작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주시했어요. 아주머니와 손님들조차 이 갑작스런 개입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답니다. 몇몇은 속으로 이 할아버지가 분명 무모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면서도 어쩐지 그 기백에 눌려 잠시 희망을 가져봤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분노가 엄청났어요. 그제야 아들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멈칫하며 흔들렸죠. 뭐야? 어디서 함부로 손대? 하고 소리 질렀지만 뒤늦게 아버지의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아직까지 술 기운 탓에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을 응시하자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한 듯 했어요. 설마 이게 정말 하는 충격이 아들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광기 어린 분노가 가득하던 표정이 일순간 무너졌고 손에서 힘이 빠져 술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렇게 다시 마주칠 줄이야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이 아들을 뒤덮었답니다. 그 얼굴에 서려 있는 놀라움과 혼란은 보기에도 숨이 막힐 만큼 컸어요. 평소 맹수처럼 날카롭던 아들의 눈에서도 당혹감이 번져나왔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올 듯 말 듯했죠. 아버지. 그의 목소리엔 경악과 후회가 뒤섞였어요. 크게 뛰던 심장이 한순간에 가라앉으면서 머릿속이 점차 과거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찾아 헤매던 그 아버지가 맞나 하는 의문과 차라리 이런 모습 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스스로도 믿기 어렵다는 듯 몇 번이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살폈어요.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작고 여윈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그의 앞에는 눈가에 세월이 새겨진 늙고 지친 아버지가 있었죠. 뺨에 자리 잡은 주름살과 고된 삶의 흔적이 지난 수십 년간 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흐른 기나긴 세월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몰려와 아들을 휩쓸어 버렸어요. 아들은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이 지금 어떤 꼴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지 깨달았죠. 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겁주던 건달의 모습으로 제외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졌답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재회에 식당 안은 숨막히게 고요해졌죠.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요란한 욕설과 파괴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어요.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춰선 듯 할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마구 소란스럽던 공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깃들었어요. 이 뜨거운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분명 무언가 엄청난 사연이 오갔음을 직감했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고 말 한마디만 해도 잘못된 파문을 일으킬까 조심스러웠답니다. 일부는 가슴이 울렁이는 감정을 느끼며 여기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려 애썼어요. 한편 아들은 문득 깨달은 사실과 함께 모든 행동이 죄책감으로 변해버려서 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굳어버렸어요. 과격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기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초라한 후회의 감정이 가득 차올랐죠.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막연히 원망해왔던 아버지가 눈앞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니. 아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새삼 몸서리가 쳐졌어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돌변해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짧은 정적 속에서 눈물을 머금는 듯 하더니 무언가 복받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폭발을 일으킨 거였죠. 누가 아버지냐? 상관 말어라. 라며 발길질을 하려고 했고 그때 할아버지의 손길을 세차게 뿌리쳤어요. 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이미 무너진 감정을 힘으로 표출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비록 아버지를 알아본 듯 했지만 그 혼란과 분노, 수치심이 한데에 얽혀 더욱 과격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들 진정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귀를 닫은 것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깨를 잡아 제지하려는 손을 뿌리치고 엎어진 테이블을 다시 걷어차며 아우성을 쳤죠. 전부 꺼져. 감정이 한번 폭주하면 멈출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동료들도 이미 흥분 상태라 식당 구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식당 안을 누비는 공포는 더 깊어졌고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엄두조차 못 냈어요. 직원이나 손님 몇 명이 용기를 내 말렸지만 아들은 자신의 팔을 붙잡던 사람들을 거칠게 밀쳐내곤 했어요. 공격적으로 휘젓는 팔에 맞아 바닥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 때문에 손바닥에 상처를 입은 이도 생겼죠. 그곳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폭발 직전 상태였답니다. 곁에서 멍하니 지켜보던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나, 저 둘은 대체 무슨 사연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어떡하든 이 사태를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계속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참았던 분노와 슬픔을 꺼내들고 아들을 번쩍 들어 땅에 강하게 내리꽂았어요.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순간 할아버지는 묵직한 몸을 훨씬 가볍게 일으켜 세워 예상치 못한 힘으로 아들의 허리를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번쩍 들어 올리더니 크게 내리치는 동작으로 아들을 바닥에 제압했답니다. 더 이상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순간 할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강한 힘을 발휘했죠.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그의 힘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고
오랜 세월 쌓아온 노동과 결심이 합쳐진 결과처럼 보였어요. 특히 난폭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어쩌면 아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는 애절함이 맞물려 있었답니다. 그는 속에 쌓인 죄책감과 슬픔이 폭발하듯 아들의 몸을 붙잡아 단숨에 들어올렸어요. 아들에게 얻어맞을 새도 없이 빠르고 강력하게 바닥으로 내리친 그 순간 식당 안에선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죠. 다른 건달들은 깜짝 놀랐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워낙 위압적이라 바로 달려들진 못했어요. 나이든 체력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기세였고 거친 힘 앞에서 움츠리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답니다. 그 한순간에 모인 집중력은 평생 겪어온 시련들이 빚어낸 결에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둘 순 없다는 결심이 그의 몸을 움직였죠. 놀랍도록 강력한 힘이었지만 그 손끝엔 슬픔과 애정이 담겨 있었죠. 단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아들을 쓰러뜨린 뒤에도 할아버지는 완력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지그시 붙들며 울부짖음에 가까운 기운을 뿜었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아들을 쓰러뜨리면서도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지켜주고 싶은 존재를 강제로 눌러야 한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더 다치기 전에, 그리고 이 식당과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기 전에 멈춰야 했답니다. 오랜 상처와 서름이 뒤섞여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제야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였는데 결국 이런 극단적인 수단으로 마주한 현실이 원망스러웠죠. 아들은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박수를 쳤어요. 아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제야 지옥 같던 시간에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계속됐던 폭동이 멈춘 사실에 주변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나 하는 안도와 함께 할아버지가 보여준 결단력에 박수를 보낸 거였죠. 남자들의 난동으로 인해 마음 졸이던 손님들은 그제야 움츠렸던 어깨를 내려놓았답니다. 그들 입장에선 기적처럼 느껴졌겠죠. 한없이 위태로웠던 상황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한 할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수습 국면을 맞은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순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울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진 상태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해야만 멈출 수 있었다는 사실이 뼈를 깎듯이 괴로웠죠. 다른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꼈을지 몰라도 정작 아버지인 그는 아들을 이런 식으로 제압해야 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죠. 누구보다도 아들의 상처와 허무함을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싶었지만 지금은 소위 힘으로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안타까움이 더욱 커졌답니다.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바라보며 과거에 함께하지 못한 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 아이를 조금만 더 일찍 찾아서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막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쉴 새 없이 몰려왔죠. 쓰러진 아들을 안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깊은 눈물을 흘렸죠. 이미 옆에서 누구인가가 병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말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두 팔로 아들을 부둥켜 안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흐느꼈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주변에선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머릿속엔 오직 내가 해주지 못한 게 많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 하는 자책이 가득했어요. 그저 아들이 숨을 고르도록 부축하고 이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들 기회가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어떻게든 다시 아들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지금 당장의 현실은 비참하기만 했어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원망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자책과 슬픔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울컥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모습이 식당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위험한 난동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에 안쓰러운 동정과 연민이 번졌죠. 세상에 저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 하고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고 다들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어요. 아들의 친구들로 보이던 무리조차도 이 광경 앞에서 더 이상 날뛰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처절함이 그들조차 잠시나마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지나간 뒤의 해변처럼 여기저기 부서진 흔적들만 남았고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채 할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만 지켜보았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붕대를 감고 다시 식당을 찾아왔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라 식당은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날의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깨졌던 식탁이나 흩어진 식기들은 이미 정리됐지만 아주머니와 직원들의 마음에는 아직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들어섰을 때 모두가 긴장과 놀라움으로 순간 숨을 죽였어요. 그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식당 안 분위기는 마치 빗장 걸린 듯 정적이 맴돌았어요. 그의 머리에는 거즈가 감겨 있었고 팔에도 붕대를 두른 채로 어정쩡한 걸음걸이로 들어섰죠. 표정은 물론 눈빛마저 험악했던 전날과 완전히 달라 보여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장면에 멈칫했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후회가 가득했죠. 과거의 난폭함 대신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는 듯한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머리와 팔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듯 작은 몸짓으로 숨어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표정마저 움츠러들어 마치 돌아갈 곳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달려온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어요. 이전처럼 목소리를 높이기는커녕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주위를 살폈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찾는 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자 아들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른 말도 없이 그냥 바닥에 두 무릎을 꿇어버렸죠. 그 전날 악을 쓰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작고 초라해진 모습이었답니다. 순간 식당 사람들은 숨소리까지 죽인 채 이 드라마틱한 광경을 지켜봤어요. 식당 안을 둘러보며 할아버지를 찾던 그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그대로 두 다리를 꿇었어요. 이젠 주저할 것도 없었고 미안함과 후회가 너무나 선명했기에 아들은 스스로 그 길을 택했죠. 자신이 저지른 일들, 아버지 앞에서 보인 난폭함과 거친 태도를 생각하면 어떤 변명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전처럼 거칠게 소리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뭐라 말하기도 전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바닥만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던 그는 아버지, 하고 입을 때려 했지만 목이 막혀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손님과 직원들, 아주머니까지 모두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며칠 전 난동의 주범이었던 그가 이렇게 나타나 무릎을 꿇고 있으니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한편으론 참혹했던 그날 일의 연장선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아들은 벅찬 감정을 애써 삼켰어요.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한 방울씩 떨어졌고 떨리는 목소리는 식당 안 공기를 울릴 듯 메아리 쳤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다시 나타나 자신을 멈춰 세운 아버지에 대한 혼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늦었지만 돌아오고 싶다는 진심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엔 후회가 가장 크게 자리 잡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털어놓고 싶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돌아다녔고, 엇나갔는데 아버지, 너무 늦었지만, 다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속으로는 이런 말들을 간신히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식당 아주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멀리서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부자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먼지를 짐작하고도 남았기 때문이죠. 며칠 전 난장판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짐작했죠.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기에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기분도 느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와준 게 다행이네 하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울컥했어요. 가까이 가서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오롯이 부자만의 시간으로 남겨두는 게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등을 두드렸죠. 아들의 무릎 앞에 다가가서 가만히 허리를 숙여 꼭 껴안았어요. 그가 손을 뻗자 아들은 마치 아이처럼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은 이미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온갖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우선이었죠. 이제 괜찮다, 늦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려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아들의 어깨 위에 놓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오랜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이 한 번의 포옹으로는 채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를 잃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고맙다. 늦지 않았어. 그 짧은 대답 속에는 할아버지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해도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때라는 의지가 보였죠. 그 한마디는 아들을 오열하게 만들었죠. 견고하게 쌓아올린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폭발하듯 쏟아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절절한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답니다. 아들은 허리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아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그를 할아버지가 천천히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한동안은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북받쳤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풀려나가면서 한없이 죄스럽고 또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무 말 없이 흐느끼는 그를 지켜봤답니다. 늘 밝게 웃던 아주머니마저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오랫동안 놓지 못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이의 방해도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오랜 시간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미워하고 후회했던 시간이 눈물 속에 녹아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며 아팠던 과거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답니다. 아들은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던 날 이후 그는 한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다 문득 할아버지와의 재회를 떠올렸죠. 술김에 마구 소리치고 난동을 피우던 자신의 모습이 다시금 머릿속을 맴돌며 그 늙은 아버지가 보여준 눈물이 아픈 가시처럼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날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한 뒤 아들은 결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단지 순간의 뉘우침으로 끝낼 수 없었어요. 어차피 건달 생활을 계속한다면 아버지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게 뻔했으니까요. 건달 생활을 청산하기로 작정한 그는 그동안 함께 어울려 다니던 무리를 먼저 찾아갔어요. 평소라면 한술 더 떠 함께 난동을 부리며 무력 행사를 하던 동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아들의 태도에 놀라워했죠. 몇몇은 그래도 우린 하나 아니냐며 붙잡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난폭한 행동과 위협으로 사는 삶이 싫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지금 다시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할아버지 앞에 설 수는 없었답니다. 한때는 그 무리를 진짜 가족처럼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아들에게 진짜 가족이란 바로 그 늙은 아버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위험한 인연을 끊어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들은 끈질긴 설득과 결연한 태도로 결국 떨어져 나왔어요. 처음엔 그럼 너 우리 적이 되겠다는 거냐 하는 위협도 받았지만 아들은 나한테 더 이상 얽히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답니다.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의지가 아들을 움직였어요. 이제부터 다시 맨손으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되뇌며 어디서부터 무얼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려 했죠. 길바닥을 서성이다. 아침 해가 뜰 무렵이 돼서야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그는 작은 가게에서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잡화점이었는데 주인 아저씨는 예전부터 아들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기에 처음엔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넌 그 위험한 무리랑 어울렸다는 소문이 있더라. 내 가게에 무슨 피해가 생기면 어쩌냐? 처음엔 퇴짜를 놨지만 아들이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일자리라도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을 때 아저씨는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죠. 더는 이대로 살기 싫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깨끗이 일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주인 아저씨는 아들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결국 아들은 이 잡화점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답니다. 가게 일은 생각보다 힘들고 반복되는 일이 많았어요. 자잘한 물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분류하고 진열해도 끝이 없었죠. 아들은 동이 트자마자 문을 열고 바닥 청소와 물품 정리를 하고 하루 종일 물건을 옮기고 진열하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손님이 없다 싶으면 재고 정리를 꼼꼼히 하고 가끔 드리는 새 물건을 체크해 가격표도 달았어요. 점심 먹을 시간조차 빼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죠.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이런 바쁨이 좋았어요. 잡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고 땀 흘려 일하며 정정당당하게 돈을 번다는 성취감이 서서히 생겨났죠. 그래도 아들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임하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털어내기 위해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지겨워서 중간에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또 옛날처럼 도망치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에게는 예의를 지키며 최대한 공손히 대했고 혹시나 실수하면 바로 사과하고 다시 손을 움직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기 다른 제품도 있으니 한번 보실래요?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표정도 전과 달리 따뜻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의 일터에 찾아가 묵묵히 바라봤어요. 처음 며칠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힘겹게 박스를 옮기는 모습이나 손님에게 서툴게 웃어 보이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가게에 물건을 나르고 계산대에서 서투른 손놀림으로 동전 거스름 돈을 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스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죠.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진정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모습에 작은 희망과 기쁨이 피어올랐어요.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간 제대로 자리 잡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은근히 벅찼답니다. 자신이 미처 함께해주지 못했던 세월이 아프게 떠올랐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둘은 웃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죠. 가끔 아들은 가게 문을 닫을 때쯤 할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오늘도 오셨어요? 하고 묻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수고했다. 집에 가자. 하고 나지막이 대답했고 둘은 말수는 많지 않았어도 함께 골목길을 걸어 나갔어요. 아들은 퇴근 후 가게 문을 닫고 나올 때면 할아버지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뭔가 말을 건네려다 쭈뼛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서투른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죠. 그 작은 인사가 이어지면서 둘 사이에 쌓인 벽이 점차 허물어졌어요. 수고했다. 오늘도 고생 많았겠구나.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곤을 싹 잊게 한다고 느꼈어요. 한때는 이런 사소한 말도 나눌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같은 동네에서 함께 걸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식당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웃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우리 동네 있잖아요. 건달이던 그 총각이 이젠 달라졌더라니까요. 아주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 난동 피웠던 사람 말이야? 정말 다행이네. 하며 오히려 반가운 감정을 드러냈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겪은 극적인 부자 상봉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답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아들은 처음엔 그런 소문이 쑥스러워 몸 둘 바를 몰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들의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들은 주눅 들지 말고 꿋꿋하게 일하라며 동네 여러 곳에서 간식거리나 간단한 밥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힘내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날도 오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씩 곁들여주니 아들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더 열었죠.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응원했죠. 한 번은 동네 주민 몇 명이 가게로 몰려와 힘들 때 언제든 말하라며 연락처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과거의 자신이라면 이런 호의를 경계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은 과분한 호의에 당황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둘씩 쌓여가는 관심과 격려 덕분에 한층 더 의지를 불태웠어요. 예전엔 사람들을 겁주며 삐뚤어진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지만 이제는 정당한 노력으로 인정받고자 했다죠. 처음엔 서툴고 힘에 부쳐도 점점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이웃들도 자연스레 느끼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처음 번 돈으로 할아버지에게 사온 신발을 신으며 할아버지는 다시 눈시울을 적셨어요. 며칠 밤낮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조금 저렴하지만 튼튼한 운동화를 샀다고 해요. 비록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답니다. 아버지 발에 살짝 신겨드리고는 오래도록 같이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의 얼굴은 수줍지만 진지했어요.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 가슴 깊은 곳을 울렸죠. 오랜 세월 멀리서나마 그리워했던 아들에게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받게 되다니 그 순간만은 온 인생이 보상받는 듯한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묵은 슬픔에 가라앉아 있던 할아버지의 가슴이 마치 빛 한 줄기를 받은 듯 따스함으로 차올랐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신어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반짝였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지난 슬픔이 희망으로 바뀌는 듯했죠. 아들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기나긴 세월 동안 묵혀왔던 상처를 아들과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갖게 됐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던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는 함께 쌓아갈 미래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 발걸음이 내딛는 길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기대와 용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얼마 후 식당에서 조촐한 잔치가 열렸어요. 할아버지와 아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였죠. 잔치는 성대하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이것저것 자발적으로 마련해온 음식들로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아들은 어색한 손놀림으로 국과 반찬을 옮기며 맛이 별로면 어쩌죠? 하고 긴장했지만 아주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손맛이야. 내 몫이니까 걱정 말아요. 사람들은 그 유쾌한 농담에 즐겁게 웃었고 식당 안은 어느새 온기로 가득 찼어요. 며칠 전만 해도 얼어붙은 공포가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서로 돕고 웃는 따뜻한 자리가 된 거예요. 이웃과 손님들은 함께 웃고 울며 그들을 축하했어요. 다들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차분히 맛을 음미하며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했답니다. 정말 잘 됐다. 저 둘이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대화가 테이블 여기저기서 오가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롭게 피어난 인연을 기뻐했답니다.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식사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사연이 녹아 있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이 동네 참 따뜻하네요 하며 웃어주었고 결국에는 누구라도 편히 어울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식당 분위기가 되었죠. 한쪽 구석에선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쪽에선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시선과 미소는 이미 부자를 축복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모두가 함께 찾아준 듯한 따스함으로 가득했어요. 누군가 음식을 건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라며 웃었고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싶을 정도로 벅찬 감정을 느꼈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오래전에는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떨어져 지내며 언제나 미안함에 시달리던 삶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과 한 식탁에 앉아 웃고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이게 진정 내가 바라던 평범한 행복이구나 하고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해준 따뜻한 이웃이 곁에 있었죠. 어느 누구 하나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어도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보태준 결과물이란 걸 알았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할아버지의 지난 상처가 눈 녹듯이 사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두 손을 잡으며 기뻐했어요. 지난날 눈물과 공포로 얼룩졌던 순간을 직접 목격한 터라 지금 이 장면이 너무도 벅차게 다가왔죠. 아주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행주에는 이미 눈물이 조금씩 스며 있었답니다. 정말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야 해요. 그 말에 아버지와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고 주변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할아버지와 아들의 눈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행복이 넘쳐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인생의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과거의 죄책감 대신 새롭게 시작할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늦게나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한때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지만 결국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 다시 두 사람을 이어준 셈이었답니다. 그 사실에 잔치가 열리는 식당 안은 환하고 밝은 공기로 가득 찼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할아버지의 이 말에 아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말이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컸어요. 두 사람이 함께할 날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어떤 일이 닥쳐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아들은 눈물이 맺힌 채 힘주어 대답했어요. 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이제는 낯선 감정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을 거쳐 확신하게 된 진심 어린 다짐이었답니다. 그날 밤 식당에 모인 모두가 이 감동적인 부자의 재회에 가슴 따뜻하게 울고 웃었답니다. 가게 밖에선 어느새 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식당 안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이어졌어요. 쌓인 설거지거리가 많았지만 아주머니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즐겼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아들은 직접 흰 손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거듭 인사했죠. 많이 부족한데도 다들 환영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밝게 웃었어요. 너무 겸손하긴. 우리가 더 고맙지.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다정히 토닥였고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보냈어요. 그렇게 긴 상처와 후회의 어둠을 지나 두 사람은 밝은 빛 속에서 손을 마주잡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다면서 가족을 다시 이어준 따스한 인연을 축복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진정으로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웃으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래 묵은 상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지 몰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